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휴가는 잘 다녀오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김균아의 선전포고, 김균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냈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언젠가 저번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예. 요즘에 뭐, 잘 지내십니까? 보고도 그래요. 요즘 심사가 뒤틀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맞아요. 요즘 인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재앙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각박해지고, 예. 예. 그래서 그냥 예의상 좋게 인사를 받아야 되는 것조차도 예. 짜증스럽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How are you? 하면은, 뭐,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fuck you, 이렇게 지금 나오는 식입니다. 이게 점점 대한민국이 이거 지금 미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지난주에는 제가 초록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좀 슈렉처럼 보였어요. 슈렉. 미녀와 야수할 때 그 슈렉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제 컨셉이 이제 스머프 컨셉. 제가 오리지널 스머프. 이거 지금 바탕색도, 이 화면 바탕색도 지금 그러네요. 파란색이고, 옷도 지금 파란색이고, 저도 지금 입다 보니까 이제 파란색이 돼가지고, 오늘 스머프 컨셉이 되는. 저는 약속하고 온 거 아닌데. 네. 나중에 그 스머프 이 꽃갈 모자 하나 뒤집어 씌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연말에는 뭡니까 산타클로스 그 복장 입고 촬영하십니까? 그때까지 우리 할까요? 선정 보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뭐 하여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 시계가 지금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이 책 좀 다들 사셨죠? 예. 이 사가 제가 계속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이게 자꾸 내가 이게 하니까 책 장사냐 하는데 제가 이거 하는 이야기가 자꾸 책을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지하철에서 오며 가면 출퇴근 길에 한 두세 페이지가 하나의 섹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보시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이 인생에 대한 물음 이렇게 직관력도 좀 키우시고 그런 부분들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그렇게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면 또 안 보실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소개하는 어떤 소설이라든가 그 소설도 너무 복잡하면 영화. 네. 예. 지난번에 제가 철도원 얘기했었죠. 그럼 철도원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예, 찾아서 보시면 이거 찾아보시면은 또 재밌죠. 이게 좀 많이 이제 좀 감동이 오죠. 감동도 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상업적인 영화 이런 거보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이 흐르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이게 좀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그런 거고, 그리고 요즘에 CG로 처리한 이런 영화보다 옛날에 배너 같은 경우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실에 충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로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스토리와 플롯에만 의존한 작가들이 자꾸만 배출되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그래서 더욱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부리바 이런 거 이게 언제 나온 영화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 짬날 때 그런 영화들을 봅니다. 좀 닮으신 것 같다. 대장 부리바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내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욕하는 건지 칭찬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나이는 뭔가 좀 부리바.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원작을 보면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 원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설도 해놓고 하니까 이 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인데. 요즘은 어떤 분들이 내 삶을 문재인에게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또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미. 이미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도 68세까지 연장해서 납부해야 된다고 했다가 또 반발이 심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인기가 80%까지 갔다 30%를 떨어진 이유가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세금? 연금을 연금 때문에 연금 받는 나이를 높여버리니까 65세인가 그것도 68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죽고 나서 그렇죠. 내죽고 나서 받으라는 이야기냐 막 이게 데모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뭐 지금 여론도 정확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뭐 언론 어디까지. 조작, 뭐 왜곡,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네,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면.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에게 인생을 지금 맡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스티븐 킹 다들 아시죠? 예, 이분의 그 영화가 아니라요. 이분의 그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네, 금연 주식회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이제 우리 지금 여름 휴가 지금 다 기간이 끝났죠? 8월 지금 말이니까. 네. 근데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 지금 이분께서요. 네, 휴가를 가셔갖고 책을 아주 열심히 읽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3권인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아니 휴가 가셔가지고 네. 휴가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간다는 이 책 안 봤답니까? 지금 내가 책 일부러 거꾸로 들었는데 네. 이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계 자기가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이 지금 왜 움직였을까요?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 책은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인지 저는 2014년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터넷 찾아보면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일단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 2017년 9월 15일자 기사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참상을 그리고 있다.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언제냐면요. 1980년 5월 18일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참상을 다뤘다. 아니 근데 나 진짜 답답한 게 아니 대통령이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거라든지 뭐 브레진스키의 뭐 거대한 체스판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봐야 되는지 이거가 아는 거는 5.18밖에 없어요. 과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는 거는 5.18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분이 그럼 어떤 걸 주로 이제 영화나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저번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방송에서 제가 하신 걸 같이 했죠, 그때. 사진 제가 봤는데.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정책이 바뀝니다. 뭐 사전에 물론 계획은 했던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천박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국가 에너지 정책 이런 거는 100년 대계를 놓고서 하는 건데 산업의 전체가 다 바뀌는 건데 영화 한 편 보고 저런 걸 했다가 상당히 천박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2월 16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권력 잡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여성의 팬심을 잡기 위해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대권을 쥐고 나니까 그 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타겟민이.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여성들이 이제 좀 반발하고 이제 원성이 좀 자자하니까 이제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얼마 전에 이제 가신 이분이 책을 선물을 하셨어요. 소설책을 선물했는데 제목이 이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네, 여성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그런 통렬한 어떤 뭐. 아니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분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일본 포르노 근친 상간하는 거를 올려가지고 아니 지 컴퓨터에 있으니까는 뭐 해킹을 당했던 뭐 했던 거. 아니 그러니까 여성을 좋아하는. 여성은 그렇게 아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말 아닐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채찍으로 때리고 뭐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 그런 거를 페미니스트라고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강간하고 하는 그런 거를 페미니스트라고 하나요? 글쎄요. 그거를 세디스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어를 잘못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디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용어를 혼란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들께서 또 막
돌 날라오겠습니다. 네. 나는 페미니스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 피아니스트는 알아도 페미니스트는 잘 그 모르겠어요. 거리에서 더우면 이렇게 옷통도 좀 벗고 네.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그 저기 벗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벗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나는 이 저기 보면은 내 러시아 뭐 저기 네. 노보시비르스크 뭐 네. 저기 뭐 이루크초크 뭐 가니까 인형들이 걸어 다니더라고요. 돌 날라온 얘기입니다. 네. 아,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돌 던지라고 그래요. 시청률을 올려야지.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하면서 이렇게 사인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여성을, 예, 여기 나오네요. 보듬어 안아달라는 의미로. 아, 그래서 보도 많았구나. 그렇게 의미로 이렇게 저기 신문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책 한 권으로 여성계에 굉장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바로 그 책 해가지고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분이 이제 휴가 가셔갖고 대한민국을 거꾸로 이 책을 읽으시면 저도 정말 베스트셀러에 올라갈 거예요. 절대로 이런 책 안 읽죠. 이런 책 보면 이게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되고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는데 저런 뭐 저 천박한 저런 이게 정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거론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스티븐 킹 작품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작품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요, 지금 본문을 좀 몇 문장을 볼 텐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예. 읽어주시겠어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으로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계속됩니다.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어안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을 박아 넣기 전에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군화로 쟁강이를 지지겠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네. 우리나라와 아니요, 거기까지. 네. 어떠세요?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광주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그 5.18의 정의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지금 누가 그 일으킨 군인들이 거예요? 이 무고한 시민들을 뭐 학살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민으로도 부족해서 중학생 소년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와 국군이 아까 나라라 그랬잖아요. 애국가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국군이 중학생으로 상징되는 광주를 죽이고 짓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가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했고요. 네, 또 소설 한 권을 보고 나는 페미니스트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선전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 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나올 주장은 또 뭘까요?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5.18을 뭐 성역화해가지고 5.18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처벌하는 뭐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겠죠. 예.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것처럼 아마 5.18도 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5.18은 그 5.18에 이 시민 뭐 의용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주 교도소를 5차례 습격해가지고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광주 교도소에는 간첩들 좌익 사범들이 있었다고. 그 간첩들을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습격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 됩니까? 그리고 세무서에 불 지르고 MBC 방송국에 불 지르고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를 약탈해가지고 장갑차를 빼오고, TNT 폭탄을 빼오고, 뭐 수류탄 이런 걸 다 빼와. 그거는 이 한국에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이 군사 작전을 펼친 거지, 그거를 갖다가 포장을 갖다가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을 뿐인 거지, 그거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소설 같은 것은 그냥 시민도 아니고 그렇죠? 어리디 어린 소년을 순수한 소년을 짓밟은 누가 군화를 신 우리나라 군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런 이게 무슨 뭐 이탈리아 무슨 상도 받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네네. 완전 쎄꼬란 거짓말을. 네. 아니 왜냐면 5.18 그 당시에 시위대가 돌 던지는 화면들 이런 걸 보면요, 경찰들이 두들겨 맞고 있고 경찰들이 그 화염병 피하다가 이 네. 불에 네. 몸이 닿아가지고 이 막 소화기를 끄고 있고 경찰들이 돌에 맞아가 피를 흘리고 있고. 경찰이 아니 군인들이 네, 네, 군인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네. 군인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고 화염병에 맞아가지고 몸에 불이 붙다가 소화기를 끄고 있고 그런 군인들이 총을 쏘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네. 좀 아직 근데 규정이 되지 않았고 아직 예. 밝혀지지 않았고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인데 네, 이 소설로서 이렇게 됨으로써 좀 뭔가 좀 자꾸 낙인을 찍고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작가가 정말 이래도 되는지 예. 그런 작가 똑같은 소설가 입장에서 예. 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소설가니까 소설을 쓴 거네. 소설을 쓴 거야. 소설은요, 근데 네. 그 왜 기자님들한테 네. 기레기라고 하면서 왜 소설 쓰지 말라고 저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쁘고 속상한 게요. 예. 이 소설은 정말 허구는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허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진실을 말하기 위해 허구를 말하는 건데, 정말 거짓을 위한 허구를 만드는 그것을 소설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정말 저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런 책이 지금 한국에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수십만 부 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네. 대통령이 저런 책을 보고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쇼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이 아이를 죽였어 하고 다시 분노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범죄. 참으로 지금 네. 제가 볼 때 참 천박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이제 이 책이 좀 제가 써놓은 글인데요. 관련 있는 글인데요. 아까 영화를 보고 탈원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화로 학습하고 영화로 정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화를 보고 2시간 만에 사회, 정치, 역사 등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먼저인지 영화로 선동하자고 잔머리 굴리는 정치꾼의 주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예. 설사 다큐멘터리라고 해도요, 거기에 예. 다 제작의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와, 저것이 역사야, 저것이 진짜야, 저것이 실화래, 이러면서 우리가 다 믿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작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늘날 문단에서, 출판계에서 주목받는 작품과 작가는 5.18을 이야기하고, 4.3 사건을 쓰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독재로 매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인신 공격하고,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절반을 미개한 적으로 대적하는 것, 이 나라 역사와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고발하는 것, 자신의 무능조차 사회 구조 탓인 양 불평, 불만에 찌들어서 현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 확산하는 작품들 뿐입니다. 제가 아까 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거 작품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후배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독자 여러분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소설 읽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면은 네. 뭐 못 사는 가난한 집의 딸을 네. 이 부잣집. 부잣집 재벌 2세의 네. 아들이 무슨 실장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 딸을 이렇게 뭐 삼각관계 해가지고 나중에 쫓아내고 그 딸이 눈물 흘리고 뭐 그런 뭐 모습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또 부잣집에 있는 이 어머니가 또 표독스럽고 예. 재벌집 이 사모님들이 표독스럽고 네, 뭐 물건 그렇게 딱 던지고 막 뭐 봉투 그렇게 딱 던지고 그게 이제 결국 뭐-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 예. 그걸 주는 거잖아요. 아. 네. 우리가 그 드라마가 그런 막장 드라마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예. 있잖아요. 9시 뉴스 전에. 예.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운 거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돈 많은 사람 나쁜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자본주의 나빠. 제가 그 공산주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국민에게 자꾸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그 드라마 좀 보지 마십시오. 그 맨날 저 막장 드라마라고 욕하면서 보는데 여러분 그 정신이 파괴되는 건 맞아요. 아니 네. 진짜로 집에서 네, 책 한 권 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드라마는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데 그 드라마에 무슨 철학이란 게 책 보면 눈 아프다 그러시는데 텔레비전 보면 전 눈이 더 아프던데요. 아니 머리 안 아프죠? 나 요즘에 TV 보면 맞아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없이 산 지 꽤 오래돼가지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스티븐 킹의 오늘 주인공, 스티븐 킹의 금연 주식회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47년생이시네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원작을 다 영화화한 건데 이제 다 소설로 쓴 것들입니다. 캐리 있었죠. 네, 쇼생크 탈출도 이분 작품이고요. 미저리나 돌로레스 클레이븐도 이 사람 작품입니다. 저는 TV 시리즈 환상특급 기억나세요?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 글 쓰는 그 문학 청년들이 아마 다 한 번씩은 다 봤을 텐데 유혹하는 글쓰기 아마 이런 책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을 것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더라고요. 저쪽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좋은 거는 배워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금연 주식회사라고 하면은요, 금연시켜주는 회사입니다. 혹시 담배 피셔요? 저 담배 한 번도 펴보신 적 없고요. 네. 금연이라는 것이 아마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미션인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가 많고, 회사에 가도 금연. 전부 다 금연이에요. 네. 회사에 가도 뭐 담배 필 때도 없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그 괴로움, 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금연 주식회사가 있어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인들 과로와 과식과 음주와 흡연으로 이제 많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중년 남자들, 남성분들이 이제 이런 피로에 찌들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피로 해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 역시 모리슨 역시 우연히 출장길에 이제 친구를 만납니다. 메칸이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과거에는 별 볼 일 없던 친구였는데, 멀쑥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부사장으로 승진도 했다고 막 그래요. 예. 살도 쭉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처음엔 뭐 얘기를 안 하더니, 사실은 말이야. 그러면서 명함 하나를 줍니다. 그게 금연 주식회사예요. 너 그 담배 못 끊었지? 한번 가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모리슨도 저기 심리치료나 어떤 뭐 약물 치료겠지라고 이제 그냥 별 기대 없이 내버려 뒀다가 어느 날 다시 한번 뭔가 좀 명함을 발견하고서 나도 한번 메칸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호기심에 그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래요? 네. 근데 전부 큰 단편이니까 대작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이제 캐츠 아이라는 영화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모리슨이고요. 이건 이제 좀 뒷모습만 나왔지만은 그 금연 주식회사를 소개시켜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전 대사를 제가 일부러 캡처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금연 주식회사 가보라고 지금 소설하고 설정이 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가보라고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주시죠. 저것이 자네에게 새 삶을 줄 거라고 내가 보장하지. 네. 하하하.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대사가요.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소설인지 거짓말인지. 자, 개인에게 나에게 새 삶을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죠? 또 누가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말 속에 이미 함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에 잘 속죠. 잘 속죠. 네. 뭔가 달라질까? 그래? 근데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연 주식회사의 대표예요. 이분은 많이 뵀던 이분은 그게 아니고 담배 많이 피워가지고 얼굴이 간이 이렇게 썩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불안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곧 당신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와, 네.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를 해주는데 또 긴가민가 하지만 뭔가 또 낚싯바늘이 탁 꿰어가지고 끌려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타인이 나의 새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없죠. 타인이 바꿔주는 내 삶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지 뭐. 자기 그렇죠. 내 의지가 아니죠. 그쵸? 다른 사람의 의지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복지 하면서 나라가 왜 이게 나라냐 뭐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뭐 헬조선 얘기하고 행복과 불행을 나라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인이, 사회가, 국가가, 세상이 내 새로운 인생과 행복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여기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금연을 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감시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발각되면요. 아내를 끌고 와서 전기 고문을 시켜요. 두 번째 걸리잖아요. 그럼 모리슨이 전기 고문 당합니다. 예. 세 번째 걸리면 부부가 함께 전기 고문 당해요. 네 번째는 자녀를 데려와서 때립니다. 다섯 번째까지 걸리면 온 가족 전기 고문에 굿합니다. 아주 너무 무식한 방법이죠. 아니 뭐 정말 이런 게 있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실패하는 케이스는 단 2%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총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좀 무서워서 금연에 성공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잡은 물고기는 방생하지 않습니다. 예. 네, 낚시꾼 법칙. 잡은 물고기는 절대 방생하지 않습니다. 금연 성공 후에는 다이어트를 평생 관리해 줍니다. 우리 대표님 관리 받으시겠어요? 아유. 네, 그래서 체중이 초과되면은요 아내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설마라고 이 주인공도 반신반의를 해요. 네, 이거는 제가 미끼문 물고기 법칙은 어떻게 되죠? 횟칼로 난자 당할 때까지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물고기는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점점 끌려가게 되죠. 깊이.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이 뜨거운 물에 네, 가서 물이 미지근한 물. 서서히 네. 끓어오르면 자기가 익어가는지 모르고 네, 익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근데 설마 했는데요. 설마 하고서는 모리슨이 한번 담배를 피다가 정말 걸립니다. 예. 안에 데려와가지고 전기 고문실에 들어다가 여기가 지금 다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예. 댄스를 추게 됩니다. 네, 아. 머리카락은 이렇게 쭈삣쭈삣 다 전기가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일을 한번 겪고서는 야, 이거를 당하고 나면은 살이 쭉 빠지겠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모리슨이 담배를 끊게 됩니다. 네. 네, 성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어. 이 친구가 이제 그 소개시켜준 메칸이고요. 이제 아까 네. 전기 고문 당했던 부인이고요. 네, 이제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인 뭐 샴페인인가요? 터트리면서 축하를 하는데. 여기 손가락이 어디 갔어요? 네, 알고 이 사람하고 건배를 하고 보니까 손가락이 없네요. 아. 어떻게 된 거죠? 체중 초과 된 적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보면 섬뜩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아. 자, 어떠세요? 담배를 그냥 나는 담배를 끊고 싶을 뿐이에요. 담배를 끊고 뭔가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데 내 의지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지로 위탁하는 거죠. 그 순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저 사람이 늘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내가 거기서 뭔가 잘못하면은 전기 고무실에 들어가야 되고 맞아야 되고 내 자식까지도 다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내 체중도 지금 얼마나 자유롭게 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금지가 되면은 뭐 아내가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손가락 따르겠죠. 예. 새끼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한 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슨 먹방 규제한다. 네, 국민들이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건강을 먹방 규제한다. 말도 안 뭐, 돼요. 뭐 그게 그런- 바로 이거잖아요. 예. 아니 이게 황당하죠. 예,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거는 뭐 좌우할 거 없이 무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담배값을 2배로 올려가지고 뭐 금연을 강제로 금연시키게 한다. 아니 그냥 정부가 세수가 없어가지고 세금 그거죠. 네. 올리겠다고 네.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국민을 이게 사실은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말 안 한다고 뭐 모르진 않지만, 네. 예. 자,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영원합니다. 손가락 한 번 잘리면 다시 못 붙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의 어떤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오로지 너의 건강, 오로지 당신의 어떤, 건강에만 우리가 신경을 써준다. 금연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뿐이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양심적인 듯, 영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목적이 없는 듯, 사람이 우선인 듯, 이렇게 말했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2개월 후에 계산서가 날라옵니다. 모리슨에게. 상상 초월 상담 치료비와 함께 스티븐 킹의 이런 게 재밌어요. 전기 고문 아내에게 가했던 전기 고문 그러니까 전기 고문 전기세까지 따로 청구를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내 삶이 지금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리슨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로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개자식들 봤네. 이 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구 다 해야 되고, 예, 돈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예, 전기세까지 내야 되고. 아니 요즘에 댓글 중에 제가 욕 안 한다고 욕 좀 해달라고 그러셔요. 하시는 예. 분들이 있는데, 야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네. 네. 이렇게 걸쭉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리얼하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 손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까 지금 작품이 단지 영화 속,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요,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요, 개인의 시시콜콜한 행불행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덕에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운명이 아주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금연 주식회사의 포갑이 결코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훗날 정의와 복지란 이름의 허상에 빠졌던 이들이 내지를 비명 또한 모리슨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개새끼들 너무 리얼합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다 읽고 그 소설을 저는 처음에 읽었는데요. 정말 궁금한 게 그 메칸이 모리슨에게 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금연 주식회사를 명함을 내밀면서 추천했던 그 심리. 그리고 또 소설에서도요, 모리슨이 다른 친구에게 또 그걸 명함을 넘깁니다. 이 심리가 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지. 야,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야, 꼭 결혼 꼭 해야 돼. 돌아서가지고 야, 이 험악한 거를 왜 나만 나만 고통당해야 돼. 뭐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그럴 것 같아요. 되돌릴 수는 없고, 뭐 나만 당하기는 좀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심리가 지금 한국 경제 다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나쁜 점들이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양심이 없어지는 게 무상 뭐 복지해가지고 그 맞벌이 부부들 뭐 이렇게 어린이집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자기는 전업주부인데 애들 맡겨놓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렇게 뭐 조금 잘못되면 그 선생 막 욕하고 뭐 CCTV 달아라 하고 이거는 사실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무상복지, 무상 뭐 해가지고 복지 이런 수당이나 이런 걸 받아 먹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워. 네, 맞아요. 왜냐면 그 복지란 거는 그거를 받아 먹으면 자기 자신이 사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들한테 왜냐면 복지를 하는 이유가 거지들이 많아지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사실은 이 뭐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는 그런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해놓는 건데 그거를 내가 받아 먹는 거에 내가 당당하게 생각하다 하고 자기는 하층민이라는 이야기죠. 그거 받아서 해외 여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불량한 건데, 그러니까 이 무상복지 복지 이런 걸 받는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그렇죠. 수족이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로 뭐 6.25 때 뭐 고생을 하시고 뭐 월남전 때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은 진짜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이 어려운 분들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무슨 무상교복, 무상급식 맞아요. 뭐 이런 전부 다 이 무상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제 주변 분들한테 그냥 TMTU 문화운동이라고 제가 하는데요. 저희 첫 그러니까 첫 장편 소설 제목이 트러스트미잖아요. 근데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나를 믿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나를 믿는 것처럼 당신 자신도 믿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 뜻을 담아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유 할 때 건 나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그것은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예.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예. 아신다면은 남이 주는 돈 그냥 공짜로 안 받습니다. 그죠. 네. 그 뒤에는 항상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복지 지금 얘기하는데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 그걸 나라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행복하게 해줄 수 그죠. 있겠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은 또 똑같지 않거든요. 예.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요. 오로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뿐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웃기는 게 정부가 의료보험으로 모든 거 다 해준다고 하는데 네. 의료보험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올랐습니다. 예. 네. 국민연금 올리는 거고. 네. 아니 그것도 국민연금 올리는 것도 그거 하지만 20년 만에 올리지만은 남북한 국민연금을 통합한대요. 북한에 사람들 연금이 내나요? 있으니까 연금이 네. 없으니까 우리가 다 적자분을 또 세금으로 또 메꾼다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 그리고 68세까지 뭐 내라고 하면은 아니 60살에 이 정년퇴직해가 나오는데 8년을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 냅니까? 그러네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세금으로 다 해줄게. 그렇다는 거죠. 말은 네. 쉬운데 그 세금 부족하니까는 여기저기서 국민들 세금 올리는 거야. 공짜로 해줄게 하면서 결국은 그 돈을 다 우리한테 물리는 건데요. 요즘 뭐 기프트콘에도 뭐 세금 물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타인이 지금 우리가 불행해지고 있어. 아까 뭐라 그러셨죠? 내 삶을 뭐 아무개에게 맡긴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그걸 견디고 있는데. 내 삶을 걔한테 맡긴다. 타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지금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는 선택 안 했습니다만 안 네, 하셨죠. 근데 안 했습니다.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은요. 언제나 불공평하고 불평등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개인이 행불행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장을 제공하는 것뿐이죠. 세상이 나를 행복해 줘야 할 어떤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TMTU 문화운동을 얘기했는데요. 개인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개인. 근데 개인이라는 어떤 개인주의, 어떤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상대방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저 사람의 인생 역시 똑같이 나와 동등하게 저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가 간섭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깨닫는 것. 그런데 그 베이스는 언제나 남 탓하지 않는 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예. 네. 남 탓하지 않는 것, 공짜 바라지 않는 것. 복지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거 지금 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있잖아요. 세금 내고 있죠. 네. 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자유와 선택에는 내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개인의 각성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설마 그러게 해서 좀 제발 설마 그런 생각 좀 하지 말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마 우리 문재인 아저씨 대통령 되면 설마 그러게 해서, 근데 지금 뭐 원전도 뭐 없앤다 이러고 뭐 전기세 올라가, 일본은 에어컨 트시라고. 에어컨 제발 틀라고 네. 죽으면은 안 되니까는 자다가 쪄 죽으면 안 되니까 에어컨 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기값 깎아 줄게 했는데 2만 원 깎아줍니다. 20만 원 나오는데 에어컨 틀어가지고 2만 원 깎아주면 문자로 막 날라오더라. 밖에 외출을 자제하라고. 아니 나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외출을 자제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많은 걸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공짜로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받으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기 새끼 자기가 손으로 키우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어린이집 맡겨놓고 자기는 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있고, 그러면 그 자식들한테 나중에
그 자식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 애들 그럼요. 성격 네, 삐뚤어지고 맞습니다. 한다니까. 네. 엄마가 품에 안고 이렇게 그 하면은 그 엄마의 온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 자식들이 자라고 이게 또 집에 아버지 가정이 제대로 바르고 하면은 따로 교육 안 시켜도 애들이 빗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아 뭐 틀딱 정말 네.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실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아니 근데 뭐 나는 막 저는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게 뭐 틀리 안 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정말 필요한 얘기거든요. 상관없는데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교육도 지금 사실 잘못된 게 지금 다 글자 모르는 애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보내고 네가 하고 싶은 적성 찾아서 가라. 이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막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해가지고 자기 잘하는 거를 찾아오지 무조건 공부만 해서 서울대 가야 되고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 학교 입시 설명회도 따라가가지고 엄마가 다 해주고 수강 신청도 엄마가 수강 시장도 엄마가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가 40이 50이 돼도 자기 네. 스스로를 네, 이 맞아요. 판단을 못하고 엄마가 이래 하라면 하고 네.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뭐 서울대 가고 하는 거 다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서울대를 가고 경찰서 가가지고 취재해오라고 뭐 엄마가 차로 태워가지고 이 경찰서 저 경찰서를 태워다 준다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이 쓰는 기사가 무슨 기사가 되겠냐는 거죠. 기사가 나오겠냐는 거죠. 엄마가 기자네. 엄마가 기자인 거지. 그러니까 기자 자체는 좀비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이 대가리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대가리라고 머리 속에 든 게 없다 안 하고 대가리 속에 든 게 없다고 표현한 거는 머리는 사람한테 사람 머리라고 하는 거지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짐승이에요 짐승. 예. 그 사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네. 너무 네.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여전히 아들로, 여전히 그냥 딸로만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님이 키워주셔야 되고요. 또 내 자신도 웬만큼 크면은 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깨닫고, 그렇죠? 자신의 인생은 자신 스스로가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야죠. 엄마, 동물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걷고 조금만 먹이 잡을 수 있으면은 다른 영역으로 다 나가잖아요. 예. 같이 안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나이 20살 넘어가잖아요. 대학 뭐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네. 아니 모르겠다 뭐 그냥 던져 놔버려야 돼. 뭐 맞아요. 네가 알바를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든 뭘 하든 그렇게 해놔요. 엄마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딱 대학 들어가면 다 집 떠나지 않아요? 예. 네. 그 뭐 집에서도 뭐 나가라 해가지고 네, 지가 네. 밖에 나가서 뭐 뭘 하든 뭐 그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요즘 보험 만기가 100살입니다. 예. 근데 요즘 의료 발달로 뭐 저희 세대는 이제 1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죠. 무섭습니다. 나이 60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회사 네,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네. 나머지 60년을 뭘 먹고 사는가도 걱정이지만 뭘 하고 사는가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네. 그거를 쪼개가 자식한테 준다는 거는 이거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다고 자식들이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해야 된다고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120살까지 살 것 같으면 이제 20살이면 10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좀 지루하다. 대학을 뭐 10년 만에 졸업해도 되는 거고 사실 뭐 방통대 나와도 되는 거고 요즘은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 자체가 개차반이기 때문에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보다 이 자기 컨텐츠를 가진다는 게 네, 결과적으로 네. 자기가 그만큼 고생하고 노력하고 밑바닥에서 기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철학이 생기는 거고 네. 직관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이 컨텐츠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제 컨텐츠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지 그렇죠. 나머지는 네. 다 죽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대박 터지고 뭐가 대박이 안 터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고 교육받고 그러면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부터도 일단 독립해야 되고요. 네, 개인으로서 이 세상은 개인으로 사는 겁니다. 네, 나 혼자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 깨어난 개인과 개인, 그쵸?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지혜로운 어떤 또 에너지를 창조해내고 이런 세상이 정말 바람직한 세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인 예.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우리 뭐 관 속에 들어갔을 때까지 자식들 돌봐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 걱정되고 하는 건 알겠지만은 다 요즘에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지가 밥을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뭐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어딜 가든 밥 먹는 거 아무 그 문제 없다고. 정말 걱정이 되시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은 우리 아이가 정말 개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아이인가 네. 그것을 깨우쳐 주셔야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거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아 오늘 개인의 각성 아마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뜨끔한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네. 지가 뭐 한국말 잘하고 글자 읽을 줄 알고 더하기 빼기 할 줄 알고 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요. 우리 대표님 잘 하시는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거죠. 네. 맞아요. 그 국민을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여러분 저기 자식들한테 그 저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좀 그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식들을 키운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신들의 이런 삶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책 한 권 읽을 시간도 없고 뭐 빡빡해지고 뭐 하는데 뭐 책도 좀 읽으시고 여행도 가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뭐 좀 문화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식들한테는 뭐 10원짜리는 물려주지 마십시오. 인생 어르신들의 인생도 어르신들의 것, 그렇죠? 우리 그죠. 젊은 사람들의 인생도 젊은 사람들의 것, 예. 그렇죠? 서로 존중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물려준다고 징징거리고 하고 나가 이 새끼 하고. 정말 옛날에는 밥도 못 먹어서 그럼 아니 그게 사실은 맞거든. 맞아요. 지금 네. 밥 먹고 있잖아. 막 우리는 학교도 제대로 공부도 못해서 네 공부하고 그 네가 하기 싫은 거지. 네가 머리 나쁘고 뭐 하기 싫어서 인생이 안 꼬이는 걸 네 책임이지. 그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나가 이 새끼 하고 그냥 내쫓으십시오. 네. 뭐 그러면은 애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예. 네. 요즘 뭐 던져 놓으면은 근데 이게 이게 밖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야기가 세상이 너무 험해서. 예, 그런데 네. 아유 내가 폭발물 운반선을 4년을 타고 불나고 불 끄러 우주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네. 불속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하는데 죽을 놈은 이래도 죽고 죽을 사람은 이래도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어째도 살더라고. 제가 내가 하나만 이야기를 내가 배에서 사고가 나고 선장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캡틴이 내려와가 야 너 가서 뭐 가지고 와 이러더라고. 네. 아니 내 밑에 애들도 있는데 네. 내가 직접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면서 야, 밑에 애들 시키지 아이고. 하고 그냥 가는데 야 막 빨리 뛰어 막 이렇게 뭐 네, 화를 내지. 네. 근데 그 사이 그 순간 차례 뻥 해가지고 그 선장님 돌아가신 거예요. 터져가지고. 어머나.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살리려고 뭐 그렇게 뭔가 뭐 했을 수는 네. 뭐 했다고 저는 그래 믿는데 네. 이 삶과 죽음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잘 생각이 뭐 감이 안 하다 하실 건데 죽고 사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죽는 거고 살 때가 되면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건데 너무 자식들한테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뭐 결혼하는데 뭐 해줘야 되고 그런 거 난 안 했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거지 새끼도 아닌데 제발 좀 부모님 등골 빨아먹는 짓 하지 말고 그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요즘 뭐 엄마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네. 거지 새끼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식을 그냥 던져놓고 네 알아서 네가 네. 터득하고 네.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라고 던져놓는 게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것 네. 같아요. 이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게끔 강하게 키우시는 게 정말 자식을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개인으로 깨어나고 대한민국도 일어나고 예.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또 저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날 더워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좀 시원해질까요? 다음에 뵐 때는 좀 시원해지겠죠.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 네, 김균아의 수고하셨어요. 선녀포고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네, 금요일. 제가 떡이 먹었나 본데. 매주 금요일 2시입니다. 예. 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기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리고 저기 책 그 뭐죠? 트러스트미. 트러스트미. 네. 뭐 좀 사가지고 보시고 좀 개인적 각성도 좀 이렇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 나오네. 예. 네. 칼도 있네. 예. 네, 칼은 단편집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